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밀라노나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엘리 편집장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윤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 데야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공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까르띠에 매종 청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까르띠에에서 아시아 최초로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레거시라는 주제를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 그런 장소로 이곳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초대해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The Culture of Design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 Defining Your Own Legacy, 나만의 고유함,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것.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일단 제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주장하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누구든 굉장히 소중한 존재잖아요. 이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또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브랜드의 의미가 아닐까. 저희는 기사를 만들거나 트렌드 파악하는 일들이 주 업무다 보니까 트렌드 분석자들을 좀 보게 됐는데, 최근에 변화된 그런 트렌드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주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냥 나답게 사는 것. 어떤 상황에든 진실을 최대한 다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남의 그런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다들. 이거는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자기 인생은 자기 거잖아.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데. 밀라노나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자, 우리 그럼 까르띠에 소개를 조금 더 해볼까요? 프랑스에서의 까르띠에 브랜드는 어떤 이미지예요? 일단 갸르티라는 말 들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고급스러움을 일단 떠올려요. 그리고 가족 회사이다 보니까 되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돼 있어요. 까르띠에가 사실은 시계, 와치, 주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개인적인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거의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까르띠에 매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구매하신 자줏빛 가죽으로 된 토트백이 저한테 있거든요. 들거나 입을 때마다 정말 뭔가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기분?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상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너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여기 매장에 좀 일찍 와서 제가 둘러봤더니 그 자줏빛도 토트백 다른 스타일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르띠에라는 브랜드가 정말 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항상 새로운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그런 의미 있는 브랜드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제가 편집장이 된 지 2년 반이 됐는데 부임하기 전에 이미 출장이 하나 잡혀 있었어요. 그게 까르띠에 런던 하이주얼리 전시 출장이었었고, 밀라노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돔 매장이랑 또 뉴욕에 있는 매장이랑 또 런던에 있는 이 세 개 매종을 또 매종 템플이라고 또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른가 해서 갔더니 저희가 잘 아는 그레이스 켈리라든지 앤디 워홀이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이 찾던 그런 컬렉션, 그런 희귀 피스들을 다시 브랜드에서 컬렉션해서 수정하고 전시하고 있는데, 그 히스토리와 함께 듣는데 브랜드가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서 나눈다 혹은 판매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런 브랜드의 아카이빙을 하고 브랜드의 고유함을 찾아가면서 또 이것들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순환의 과정들을 아주 잘하는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까르띠에의 되게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1917년에 뉴욕 매종을 오픈을 했거든요. 제가 활동하고 있던 이제 뉴욕 패션 위크 2000
2017년 뉴욕 컬렉션 할 때 매종 오프닝 100주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매장을 위치를 정하게 된 스토리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까르띠에를 시작한 창업자의 3대 손인 피에르 까르띠에가 이제 8년 동안 그 매장을 어디에 위치를 찾아야 되나 되게 오랫동안 리서치를 하시다가 몰튼이라는 그 사업가한테 128개의 천연 진주로 만든 까르띠에 목걸이가 그 당시에 한 100만 불 정도 했었는데 그 목걸이와 그 맨션을 이렇게 막 바꾼 바꿔서, 거예요? 네, 물물 교환해서 어. 겨우 사게 된, 또 그날 이제 행사를 할 때 거의 100년 동안 그 메종 까르띠에에서 구매를 한 구매자들과 그 구매자들이 구매한 이제 상품을 전부 다 손으로 핸드 드로잉을 한 그런 스케치와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네. 다 자기네 매종에 그야말로 아카이브가 네. 있어서 다 보존해 놓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고객 한 명 한 명 본인들이 제작해낸 작품 한 피스 한 피스를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하는 브랜드구나 해서 의미가 굉장히 있었고요. 또 재밌었던 것이 지금도 굉장히 인기 많은 러브 팔찌가 알도치플로라는 디자인을 고용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아마 알도치플로가 이름으로 보면 이태리계일 것 같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도치플로 선생님 말씀대로 이민을 간 게 맞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삶에 대한 외로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어떤 마음들을 디자인에 많이 녹여넣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그 러브 시리즈는 이별의 상처를 정말 크게 받아서 그걸로 밤을 지새우다가 내가 이 사랑했던 시간 속에서 정말 간직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추억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잠금 장치가 있는 러브 팔찌를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못 모양의 팔찌의 이름이 저스트 앵클로인데요. 무슨 뜻이죠? 그냥 못이다. 그냥 못이다. 저는 이게 어쩜 이렇게 우아하고 또 이 못이 상징하는 뭐라 때려서 가슴을 나가는 찌르는 네. 가슴을 찌르는 네. 그런 상징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정말 알도 치플로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상징들이 까르띠에의 어떤 디자인에 잘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로맨틱한 것 같아요. 탱크 시계가 나온 게 1917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이제 탱크를 위해서 바라본 것처럼 디자인했다 그래요. 이건 로빈 씨가 발음해야 또 제 되는데. 차례예요? 네. 카트리네 드네브와 이브 몽땅. 이럴라고 로빈이 계신 거야. 캐트린 드는 이브 이브 몽땅. 몽땅. 이분들이 정말 탱크를 사랑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셀러브리티였다고 언급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그 BTS V씨나 아니면 지드래곤 씨도 아주 탱크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패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1순위로 찾는 시계라고 하면 탱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패션 전공자는 아니고 저희 패션 에디터들이랑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들이 종종 생겨요. 그랬을 때 특히나 시계 모든 브랜드와 모든 아이템을 모든 디자인을 통틀어서 하나만 갖는다면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단연 탱크 시계가 1순위로 꼽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사각형 모양보다는 그러니까 원형으로 더 선호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마룽블루, 르마룽블루, 파란색 콩이라는 뜻인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아이디로 디자인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소장하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그냥 차고 가시면 돼, 모른 척하고. 자, 그러면 엘리의 그 모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는 1945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매거진인데요. 잡지를 창간한 헬렌 나자레프 여사가 한 굉장히 제 마음을 터치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심각한 모든 것은 가볍게, 아이러니한 모든 것은 의미를. 난 오늘부터 이제 그걸 좌우명으로 삼아야지. 심각한 모든 것은 위트 있게, 그다음에 아이러니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네. 우리 의미를 찾아봅시다. 어떤 나만의 고유함을 찾는 방법을 갖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제일 솔직하게 행동하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미래에 제가 생각할 때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 선생님은요 어떻게? 누구나 다 고요하잖아. 어차피 안 고요할 수가 없잖아. 우리 다 지문이 다 다르고 다 네. 얼굴이 다른 건데. 근데 나는 내 내면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살아온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리거스지 네.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스타일을 통해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잖아요. 다 오늘 뭐 입으신 것도 그렇고 각자 어떤 스타일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지 자유롭게 나눠볼까요? 글쎄요, 저는 원래 평소에 입을 때도 그렇고 어딜 가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 요즘 말대로 꾸안꾸잖아요. 네. 꾸안꾸도 하세요? 네, 나 지금 꾸안꾸도 그거 하세요.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차려입은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밴 거 같은 분위기. 그렇죠. 약간 뭔가 수친 배어 느낌으로, 있는 거? 네, 배어 있는 거. 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브랜드 옷을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났던 게 제가 밀라노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디자인 클래스 평가를 받을 때 선생님이 제 디자인을 보시더니 씩 웃으시면서 근데 네 옷은 왜 전부 목까지 막혀 있고 어깨가 드러나거나 숨통이 트여 있는 옷이 없냐는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게 번뜩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촉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내 자신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그런 디자인을 꼭 해야겠다. 지금까지는 다른 뭐 시대의 컨셉이나 고객들을 위해서 디자인했다면 이 컬렉션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선물. 내가 입고 싶었던 옷,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 시즌에 디자인했던 게 이 셔츠고요. 벗다만 셔츠 이름이 그런 식으로 한 군데가 이렇게 틀어진 것 같은 재미를 가미한 약간 일탈? 네, 일탈하는? 일탈을 소재로 한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제가 가장 즐겨 입는 컬렉션이고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게 평론가들이 전부 다 무슨 심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인생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너무 자유롭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든다고 컬렉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정말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디자인에 오롯이 표현이 되는구나. 정말 내 자신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꾸안꾸라고 했을 때는 전 안꾸 쪽이었는데 평소에 예전에는 꾸를 조금 가미해야 되는 시점에 어떤 스타일로 포장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저는 심플하고 모던한 걸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이지한 옷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은 격식은 좀 있고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클래식한 면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블레이저들, 이렇게 라펠이 크고 이렇게 더블 브레스트에 하나만 딱 잠그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을 되게 선호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볼드한 뭐 귀걸이를 하나 딱 한다든지 미니멀하면서도 좀 힘이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 그런 스타일로 저의 개성을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엘르에서 엘르톡이라는 프로그램을 까르띠에랑 함께하면서 정말 너무 소중하고 멋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뵙게 되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사실 제가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라고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럼 무엇을 물려받았나? 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열심, 또 하나는 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올 때도 정말 내가 정말 패를 끼치면 안 되는데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가 정말 즐긴다면 그게 즐겁게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렇게 즐길 줄 아는 감성 그것이 긍정으로 이어져서 그게 후대에 전해진다면 그거야말로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저의 아이코닉한 어떤 디자인을 확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마음대로 입으세요 라는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전해졌고 또 선생님이 쓰신 책이 햇볕처럼 햇빛은 찬란한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 네, 그 문장도 좋지만 인생의 정수들이 또 오늘 이야기들이랑 또 잘 맞아 떨어지면서 되게 좋은 영감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제 책 홍보까지 해주시네. 많이 해주세요 홍보. 왜냐면 수익은 열심히 다 어려운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보내니까. 네. 정말 까르띠에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현대적인 디자인, 클래식 위드 모던 터치. 정말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함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디자인을
추구하는 브랜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과 문화를 키워내는 일종의 장소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흐뭇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신 까르띠에 또 엘르 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상을 봐주실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희 네 사람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내가 아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네일아트 원조일 거예요. 열 손가락 매니큐어 다 다르게 하고 다녔. 근데 난 패션 디자인과를 했으니까. 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가라면 이렇게 뒤에다 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젊은 분들한테 항상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다 해봤으니까 발음하는 게 다르다. 다시 한번. 내가 하는 까르띠하고 다르죠? 내가 이래서 프로를 못 배웠어. 다시 한번 몇번 했죠. 너무 멋있어.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요. 아우, 네. 응. 깍지. 아 그래. 깍지. 그 L발, R발음. 아 거기에서 이게 힘들죠. 내가 그거 못해서 프로 못 배운 사람이에요. 몇 번 더 해주십시오. 깍지.